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육장TV입니다. 먼저 상담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상담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육장TV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힘이 붙이는 그런 약자를 돕고 정보를 드리는 원래의 취지를 계속해서 견지해 갈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카톡 아이디입니다. 911LAW입니다.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같이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보험회사의 달콤한 유혹을 잘 따져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이런 제안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차대차 사고인 경우인데요. 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뭐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도 과실이 뭐 10%에서 20% 정도는 잡힐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무과실로 해서 우리 보험회사가 대물을 100%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자면 고객님의 과실이 20%인데 그래서 고객님이 우리 차량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20%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만약에 고객님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고 즉 병원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보험사가 100% 다 책임을 지겠다. 고객님을 무과실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봅니다. 사고 차량의 견적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20% 내 과실이 있으면 60만 원을 내 측에서 물어주어야 되는데요. 대인 접수죠. 즉 병원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차량도 고쳐주고 상대에게 물어줘야 하는 60만 원도 자신들이 감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상대 보험회사에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이득이 발생하니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대인 접수를 받아서 병원 치료를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큰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2주, 3주만 나와도 사고 초기 병원 입원 치료비와 통원 치료비 그리고 나중에 종결할 때 합의하면 합의 금액 등을 생각하면 대충 병원비가 한 2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겠어요? 또 합의금으로 200에서 한 25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 본다면 그 사람의 대인 치료를 해 줌으로써 보험회사는 400에서 한 45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대물에서 무과실로 해주고 대인 치료를 하지 않게끔 막았다면 보험회사는 많은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건이 쌓이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크게 아꼈기 때문에 이득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즉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논리로 가는 것이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회사의 목적입니다. 이때는 과연 나에게 이런 제안이 이득이 되는지를 잘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첫 번째인데요. 진짜로 과실이 약간 뭐 10%나 20%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두 번째인데 나는 100% 상대의 과실로 보는데 10%나 20%의 과실이 나에게 있다고 상대 보험사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을 넘기려는 보험회사의 행동은 자기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선 뭐 침범이나 아니면 뭐 신호위반 그리고 뭐 후방 추돌사고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유형이 뭐 끼어들기라든지 아니면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과실 문제로 양측 운전자가 주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과실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게끔 만든다면 자신의 보험회사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물타기 전략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공제가 좀 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양측 보험회사의 과실 다툼은 양측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 결정을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건씩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보험사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내일은 우리 보험사가 피해자 측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고 운전자의 절박한 심정처럼 보험회사 직원들이 일 처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의 기준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과실 도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교차로 사고는 과실이 몇 대 몇이고 이런 끼어들기는 과실이 몇 대 몇이고 그런 정해진 과실 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정황으로 본다면 나는 과실이 없는 것 같은데 과실이 10%에서 20% 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동차 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내 보험사에 소송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줄 것을 주문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소송 이전에 분심이죠. 분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기관은 보험회사의 과실도표 기준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기준과 별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분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분심의의 한계성인데요. 분심의에 올라가면 과실 판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2,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또한 그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를 어느 한쪽이라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으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분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물에 대한 과실 소송을 보험회사에 요청을 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상이 크지 않은 경우이고요. 만약 부상이 심해서 몸도 많이 다쳤다고 한다면 과실 문제는 합의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가 판단을 해서 보험회사에 제한을 받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끝까지 과실 문제를 따져보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내 차량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내 몸 상태죠. 즉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크지 않거나 견딜만 한지 꼭 대인 접수를 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따져서 최종 판단을 해야 합니다. 부상 정도가 좀 약하고 사고의 크기도 아주 적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이런 제한, 즉 내과실이 없이 대물만 100% 처리해 준다는 상대 보험회사의 제안은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고 나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영상화했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